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의 부동산과 미래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우리가 토지 투자를 떠올리면 일단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은 장기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좀 개발이 기대되는 곳에 지역이나 토지를 선택해서 장기간 보유하고 나서 정말 실제로 개발이 됐을 때 그 차익을 노리는 투자라는 거죠. 하지만 이 토지 투자도 잘 사고 잘 파는 노하우만 있다면 소액으로도 단기에 안정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노하우 거저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투자의 노하우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현재의 부동산과 미래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을 보는 관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안목 업그레이드 해드릴 분 모셔보겠습니다. 인베스트 투자자문 안현재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동산을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부동산은 무엇보다도 인구가 늘어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주식은 실적, 부동산은 인구가 제일 중요하다. 항상 그렇게 얘기해 왔었는데요. 오늘은 그 인구만 딱 떼어서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사회자님께서 토지는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뭐 그런 얘기 하셨지만 이거는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짧게 투자하는 거는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이 물론 투자와 떼어놓을 수는 없겠지만 무엇보다도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의식주, 주 중에 주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의 흐름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부동산의 올바른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치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실제 부동산의 실제 가치, 그냥 투자 가치가 아니라 실제 가치를 알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실패가 없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아파트가 빠르고 뭐 상가가 빠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개발이 빠른 게 개발이 빨리 되고 투자금이 빨리 회수되는 게 투자가 더 빨리 되는 거지 토지라고 해서 느린 게 아니고 아파트라고 해서 빠른 게 아닙니다. 실제 재건축 같은 경우 다 여쭤보시면은 10년, 13년, 20년 어떤 분 제가 상담한 분 같은 경우는 40년도 기다린 분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오래 가는가 재건축도 뭐 그리고 아파트가 왜 이렇게 잘 안 되나 그런 것도 결국에는 다 인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이 급속하게 느는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토지여도 빠르게 올라간다. 그래서 인구를 보셔야 한다. 오늘 그 얘기를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투자에 있어서는 정말 뭔가를 제대로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당선되기까지 그전까지 많은 언론들이 뭐 해리스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왔었고 뭐 거의 막상막하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사실 잘 없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당선을 점치는 그런 분위기들이 없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국내 언론들도 사실 이 부분을 참 예측을 못하고 있었던 만큼 우리가 트럼프 시대를 준비하는 것도 사실 조금 늦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지금에서라도 저희가 좀 준비를 제대로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노믹스 시대에서 우리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좀 고금리 이 차원이겠죠. 고금리 시대가 연장이 되면서 우리나라 영끌족들한테는 악재로 작용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부동산은 대출 없이는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그런 만큼 금리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이슈가 되는 상황인데요. 자, 과연 고금리 시대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안현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 제가 오늘 인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부동산의 가격은 결국에는 그 일정 부동산 안에 얼마의 자금이 그 위에 통화량이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이 가격의 가격을 형성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히려 알아맞춘 부분 중에 하나가 2021년 금리 처음 올리는 이 시점부터 재건축 갭 투자는 쳐다보지도 마세요라고 했던 게 바로 2021년 말 이 시점부터인데 우리나라 금리 처음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 거를 알아맞춘 것도 금리기는 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동산 상승론자들이 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집값 오른다고 했는데 자, 정말 우리나라가 10몇 년 만에 연속으로 금리를 하락한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실제 우리나라 부동산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자 갚기도 버거운 게 대기업도 이자 갚기가 버거우니까 일반 가계 대출하신 분들 그리고 영끌에서 어떻게든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결국에는 금리가 내려가도 환율이 오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달러 가치 대비 가장 원화가 많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자산 가치가 낮아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낮아진 금리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자 기사인데요. 자, 신동아 건설 파밀리에 아파트로 유명한 곳이죠. 자, 신동아 건설이 어제도 이렇게 법정 관리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뭘까요? 금리를 낮추더라도 돈을 구할 수 없으면 빚을 낸 사람들은 돈을 융통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왔을 때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낮춘다는 이유는 뭡니까? 경제를 부양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경제가 어려우면은 금리를 낮춘다는 그런 극약 처방을 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하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는 보통 이렇게 돈을 갚지 못하는 건설사뿐만 아니라 가계대출 빌리신 분 집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전세 대출을 하신 분들 모든 분들이 자금의 압박을 겪을 수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라는 걸 예측했었지만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집값 올라간다라는 소리를 안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내가 투자한 시장에 얼마의 자금이 들어오느냐, 내가 투자한 시장에 통화량이 느느냐 안 느느냐 그것을 알아야지 비로소 내가 투자한 것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의 통화량이 늘 수 있는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바로 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더라도 그때그때 바로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격이 오르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만 해도 지금 7가지, 8가지가 되고 이거 말고도 몇 가지를 더 살펴보고 부동산 시장에 돈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 그거를 예측을 하는데 어느 한 가지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혹은 이번에 정부에서 이 정책을 이번에 풀어주는 정책을 해서 올라간다는지 그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진짜 시장에 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얘기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인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것. 자, 인구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왜 제가 지금 오늘 인구를 이 방송 거의 처음에 하는 이 초창기 방송에 인구를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자, 경제가 성장하고 산업이 발달하고 급여가 오르고 부동산 개발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경제가 어려울 때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다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들이면은 이런 경제가 어려울 때 이런 상황을 이겨내고 부동산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을 투자하려면은 딱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 제가 이 기사를 인구 이제 역전되는 기사가 2020년 이제 19년도 결산하면서 20년 나왔을 때 처음 봐서 20년이라고 적어놨었는데 2019년에 인구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조금밖에 안 태어나는데 나이 드신 분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이 훨씬 더 많아지는 순간이 벌써 5년 전에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부동산은 인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찾기 어려운 게 바로 이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인구 부분을 알아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서울 수도권이 훨씬 위험하다. 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러면은 인구 역전됐을 때 바로 집값이 왜 하락하지 않았지? 그 얘기 하시는데 제가 이 당시 얘기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인구가 역전됐을 때 부동산에 적용되는 현상은 20년 뒤인 2040년에 본격 적용된다라고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왜 바로 인구가 역전됐는데 바로 안 바뀌지?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아이들은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는 수요자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갈 시점은 자라서 성인이 되는 20살, 20년 뒤가 되어야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자, 제가 2020년도에 봤던 뉴스 중에 하나가 자, 1955년 생이신 분들 1차 베이비 부머 세대 분들께서 2020년에 65세가 되셔서 은퇴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은퇴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자, 이분들이 지금 5년이 지났으니까 이젠 70세가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자, 지금 올해 정년 맞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들이 정년에서 은퇴한다고 바로 돌아가시는 건 아니고 이분들도 한 65세에서 지금 한국인 평균 수명이 85세니까요. 85세를 계산했을 때 20년 뒤니까 또 이거 20년 뒤니까 2040년이 그때 겹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게 벌써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미 한 해 돌아가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20년 뒤인 2040년부터는 제가 한 해 50만 명이라고 써놨지만 그때가 되면 60만 명, 70만 명, 한 해에 70만 명씩 돌아가시는 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의 2배에서 3배 되시는 분들이 그때 돌아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부동산 수요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 오히려 서울 베이비 부머 세대이신 분들이 부동산을 가장 많이 소유하신 부분이 또 서울 수도권인데, 자,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 표시된 거는, 자, 생산활동 실질 부동산 구매자는 한참 일을 하고 생산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실제 수요자십니다. 그분들이 가장 급격하게 줄고 있는 곳이 서울, 경기도입니다. 인구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이렇진 않지만, 자, 실질적으로 서울특별시 인구가 2012년 세종시 정부청사 이주하는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줄기 시작해서 지금 930만 명대까지 줄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부분을 보셨을 때 서울이 부동산으로서는 앞으로 전망이 그다지 좋지 않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왜 서울 수도권이 늘었냐? 자, 실질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이 는 곳이 이제 경기도 지역이고 충청도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미래의 부동산은 60대 분들이 아니라, 자, 60대 분들은 전국이 다 늘고 있습니다. 60대 분이 아니라, 자, 실질 생산 인구인 20대부터 50대 인구이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세종시가 더 나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고요. 인구가 앞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가 이거를 볼 수 있게 된다면은 지금 당장 코앞을 봤을 때 서울, 경기권이지만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났을 때는 어느 지역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인가는 당연히 서울 수도권이 아닌 지방 쪽이 오히려 더 크게 될 거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산 활동 인구가 가장 많이 줄고 있는 서울시는 이번에 가격이 올랐다라는 게 거품이라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제가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가장 인구가 많이 늘어난 지역은 세종시와, 자, 정부청사가 갔어요. 일자리가 2만 명이, 서울의 공무원 2만 명이 이 세종시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동탄에 반도체 캠퍼스가, 삼성의 반도체 캠퍼스가 이쪽에 생기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지역이 됐기 때문에, 자, 세종시 인구를 보시면은 2012년 문을 열었을 때 11만 명 하던 인구가 2015년에는 벌써 20만 명, 그리고 2022년에는 그 3배 이상인 35만 명으로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빨리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울이 4배 올랐다, 뭐 3배 올랐다 하는 게 가장 많이 올랐다면은 세종시에서는 10배도 올랐다, 그 이상도 올랐다 하는 얘기가 그냥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것을 보여드릴까요? 자, 세종시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당장 이 지도 상황에서는 이렇게 지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콘크리트의 숲이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자, 이것을 2010년으로 되돌려 봤을 때, 자, 이 안에 인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구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2016년 1차 완공 시점에 정부청사에 2만 명 공무원 입주하는 이 시점에 보시면은 벌써 이렇게 짓고 있는데, 이 당시 문제가 된 게 어떤 거냐?
자, 저는 일자리를 항상 중요하게, 인구 늘어나는 거에서 일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만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세종시 인구 늘어나는 속도가 말 그대로 몇 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역에 원래 아파트 짓는 게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전 유성구, 그리고 옆으로는 공주, 위로는 조치원, 그리고 그 옆으로는 또 청주까지, 이 주변에 있는 지역의 아파트들조차도 난리가 났습니다. 왜? 세종시에 집이 부족하니까,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그 어디보다도 인구가 늘어나는 이런 지역들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물론 최근 들어서는 세종시에도 거품이 많이 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예전과 같은 투자 수익을 볼 수가 없고, 최근에는 세종시가 완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완공되는 시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항상 부동산은 끝물이 가장 위험하다고 했어요. 한번 조정받을 시기가 왔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고 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지역에 늘기 직전이나 아니면 인구가 느는 초창기에 들어가신 분은 크게 부자가 되셨다. 자, 그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아, 개발이 많이 일어나면, 자, 왜 그러냐면은 내가 부동산을 돈을 주고 샀어요. 그랬는데 더 비싼, 더 많은 돈을 주고 나한테서 부동산을 사주는 이런 분이 많이 나오는 거를, 돈이 많이 몰리고 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투자가 많이 오시는 그런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인구, 가족이 늘어나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야 어떻게 됩니까? 안정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안정성은 실거주고요. 거기에 투자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파트 공화국이 됐고 부동산 공화국이 됐는데, 부동산의 실질 가치는 뭐라고 했습니까? 의식주 중에 주. 그래서 가장 그런 부분에서 충실했던, 인구가 늘어나는 곳에 충실했던 부동산이 서울보다도 더 좋은 투자처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은 왜 안 될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학생 35년이면 반토막 난다고 하고 있죠. 자, 2050년에는 뭐 대한민국 인구 소멸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고, 자, 280조를 쏟아붓고도 지금 인구 소멸 국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고 봤을 때 서울의 둔촌주공 같은 경우 입주 예정지에는 중학교 부지가 한때 난리가 났어요. 뭐 그래도 이번에 중학교를 캠퍼스식으로 집어넣어서 한다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교육청에서는 1300세대나 되는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분명히 아이들이 늘어나고 중학생이 늘어날 텐데 왜 중학교를 인가해 주지 않을까요? 자, 그 답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자, 지금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를 봤을 때, 생산 인구가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줄고 있는 게, 절대량이 가장 많이 줄고 있는 게 서울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많이 줄고 있는 게 부산이나 경남, 경기도 쪽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안 태어나요. 아이가 안 태어나니까 둔촌주공이 어떻게 됩니까? 둔촌주공에서 중학교를 안 넣는 거예요. 그리고 캠퍼스 형식으로 집어넣어서 언제든 중학교가 없어져도 문제가 안 되게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런 곳에서 앞으로 서울의 부동산이 미래가 좋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지금 눈앞에만 보고 지금 아파트 뭐 서울 수도권 이렇게 보시는 분들, 이런 거 보시고 잘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인구가
2020년까지 늘기만 했었어요. 그러나 인구가 줄기 시작한 지 5년이 되는 시점에서 처음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전체 문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뭘까요? 자, 저는 이게 서울 수도권에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좀 잔인한 소리가 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되느냐? 수도 이전 문제가 박정희 대통령 때도 나왔고요. 이미 이 시점에 서울 수도권 포화 상태를 걱정해서 옮겨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자, 노무현 대통령 때 2004년 10월 달에 이제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위헌이 났습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돈의 흐름과 인구의 흐름, 일자리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항상 경제 관련 그런 것들을 맨날 찾아보는데, 거기에서 봤던 어떤 전문가분께서 우리나라의 인구가 늘지 않는 것은 지방화를 실패했기 때문이다. 서울 집중화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절대 이게 솔직히 우리나라 인구 늘게 하려면은 집값 잡아야 합니다. 이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거는 경제학자들이 다 수긍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왜 이렇게 되냐면은 수도권이 땅은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 벌써 절반 이상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집값은 상승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자, 그러면서 인프라는 또 서울 수도권에 오히려 더 집중되고, 병원이라든가, 그러면서 경제적 기회, 그다음 부자 되는 기회나 문화, 교육 이런 것도 문제가 심화되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에 가야지 기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서울 수도권이 워낙에 경쟁이 치열한 곳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 수도권의 젊은 분들이 결혼을 안 해요. 그리고 가장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하는 비율도 서울 쪽이, 수도권 쪽이 더 심합니다. 자, 그런 거 해결하려면 결국에는 언젠가 이거 위헌됐던 법을 다시 고쳐서 지방으로 수도를 이전하거나 아니면 지방 개발을 하고 수도권을 그대로 내팽겨치는 그런 정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맞추는 전문가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제가 돈을 벌려면은 국가 정책으로 국가의 명운을 걸고 에너지 안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국가 정책으로 시행을 해서 개발되고 발전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는 지역으로 가야지 돈을 번다라고 맨날 얘기를 했었는데요. 만약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면은 자, 이 인구 부분에서 국가 명운을 걸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 부동산 정책이 그때는 위헌이었지만 서울 수도권 분들에게는 굉장히 잔인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시골 지역에 제가 지금 일부러 시골 지역이 지금 아직 인구가 소멸 지역인데 학교를 이렇게 증축하는, 자, 똑같은 학교예요. 똑같은 학교입니다. 똑같은 학교인데, 자, 이렇게 학교 있던 이거 보이시죠? 이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건물 증축하고, 자,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고 앞으로 출생률이 늘어날 곳을 국가가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학세권도 따지고 보면은 결국에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지역이, 사람들은 학세권 하면은 최고가 강남이라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강남이 최고의 학세권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고의 학세권은 거기가 되겠지만 1등이라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어디가 돈을 더 많이 번다고요? 발전하는 곳이, 앞으로 더 상승하는 곳이 더 돈을 많이 벌고 투자에 유리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국가 정책으로 지정하는 곳 지역의 이 인구 소멸 지역인데, 아직 개발 안 돼서 개발 직전이라서 아직은 인구 소멸 지역으로 찍힌 지역이지만, 오히려
아이들이 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학교가 이렇게 증축되고 하는 그런 지역을 보셔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2025년 자,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자, 인구가 줄고 있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집값 하락을 맞이하고 처음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상태에서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석유 파동이라든가 그동안에 있었던 경제 위기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늘고 있었고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쉬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시점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지역, 앞으로 진짜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정부 정책을 꼭 주의하시고 우리가 그런 곳을 해내야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도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처음 보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죠. 서울 안에 있는 학교가 폐교가 된다라는 거, 아이가 없어서 폐교가 된다라는 것들 정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는데 요새는 뉴스에 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너무나 빠르게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또 노령화는 정말 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 보는 시대가 된 만큼 여기에 맞는 부동산 투자 전략도 새롭게 여러분들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드리고 있지만 방송 외에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또 우리 시청자분들 만날 수 있는 자리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매주 2회씩 여러분들 무료 상담 또 무료 세미나까지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이야기들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지 전문가님께 소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해서 전 세계가 경제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안전하고 올바른 투자처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 때일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구간이 명관이라고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여태까지 잘 되어왔던 아파트를 찾을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 시대에 자, 우리가 무엇보다도 인구를 보고 앞으로 인구가 세종시처럼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제가 아까 학교를 예를 들었지만 왜 학교냐? 아이를 낳고 키우는 생산 가능 인구는 20대부터 50대입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 보면서 부동산 투자 당장 코앞에만 보시겠습니까? 앞으로 많은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는 분 그런 것을 찾는다면은 세미나와 1:1 상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까지 아파트 투자만 하실 건가요? 이제 더 이상 그런 투자에서는 좀 벗어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부동산 투자에 접근하셔야 되는 때가 됐는데요. 혼자서 하시면 어려울까 봐 저희가 계속해서 오프라인에서 전문가님과 우리 시청자분들 만날 수 있는 자리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 자리 여러분들 함께하고 싶으시다면요. 지금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참석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직접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 보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 바로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분의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이 있으실까요? 상가, 상가요? 예, 네, 어디에 있는 상가일까요? 거제시, 거제시, 아주 1로 2길, 아주 1로 2길, 39, 네, 39, 아주동, 네, 좋습니다. 아주동. 네네. 자, 이쪽에 지금 상가 보유 중이신 거죠?
예. 그 어, 두 상가- 동이 있어요, 두 동이.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 팔려고요. 아, 파시려고요? 예. 지금 좀 팔아도 되는 때인지 매도 시점이 궁금하신 걸까요? 아니요, 팔아야 돼요. 우리 아저씨가 많이 앞으로 되는데 많이 아. 아파갖고. 그럼 거의 파는 나중에 쪽으로 다칠 지금. 때는 우리 좀 정려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 네, 알겠습니다. 요거 지금 좀 출구 전략 잘 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저희가 앞서서도 강의를 할 때 인구가 많이 몰리는 곳이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제면 또 조선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그래서 조금 여기는 하나도 괜찮지 바로 않을까라는 앞입니다. 예.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시청자님.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참 심각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방송을 예. 시작하면서 줄곧 해왔던 얘기가 상가는 사지 말라였는데, 저는 이 상가는 오히려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상가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쪽에 국가산업단지가 이게 대우조선소인데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몇 위 안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이런 좋은 조선소 앞에 있기 때문에 자, 조선소 앞에 상가들은 다른 일자리랑 달리 실제 몸을 쓰는 고된 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다른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조선소 바로 앞에 퇴근하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집에서 뭐 회식이라든가 그런 거를 다 해결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상가는 안 되더라도 이렇게 인부들이 많고 실제 몸을 쓰는 생산직 인부들이 많은 그 앞에 있는 이런 상가들은 이 조선소가 망하지 않는 한 대대손손 계속해서 새 잘 나오고 그다음 가격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좋은 물건이거든요. 제가 상가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는 일은 진짜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거 갖고 계시는데 이 아저씨가 아파갖고 예. 아프셔가지고 예, 그 아버지 앞을 다 돼갖고. 예, 제가 정려세 다 나간다 아닙니까? 그 그래서 아프신 팔아가 문제라니까 다시 이거는 제가 일어나더라 그래. 이 아프신 문제라니까 제가 이거를 사람 인명 문제다 보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막을 수는 없고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이번에 계엄 사태 일어나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이 상속세 관련된 문제가 통과가 되느니 마느니 그렇게 하고 이제 여야 합의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계엄 문제 때문에 상속세 문제가 뒤로 한참 밀려버렸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아프신 것만 아니면은 지금 파시지 말고 조금 상속세 문제라도 해결하고 파셨으면 좋겠는. 그 나중에 국회에서 저도 아깝습니다. 아직까지 저 도시갑을 해갖고 세주고는 예, 한 번도 집세 미리 본 일도 없고. 예, 그럴 우리가 일이 그 그럴 집세 공적 탐은 없고 저거가 IMF 때도 권리금 받아먹고 다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 걱정 없이 나가고. 새가 아주 끊임없이 잘 나오고 가격 끊임없이 자동이 올라가는 그런 새로 건데 들어옵니다. 제가 자동이체로 그날짜 되면 딱 들어옵니다. 솔직한 얘기는 이건 대대손손 물려드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맞습니다. 그러고 싶는데 아프시다니까 그것까지는 빚도 이제 조금 있고 예, 그건 은행에 빚도 조금 있고 우리 아저씨도 몸이 많이 안 좋고 이랬어요. 예. 그래서 그 내는 게 토지가 아깝지. 아깝기는 많이 예. 아까워요. 그런 부분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부동산 전망으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네요. 아무튼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좋은 가격 받으시고 문제 해결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남편분 일단 좀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정말 전문가님께서 상가를 이렇게나 칭찬하는 경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부동산 보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쪽 거제시 아주동 이쪽에 지금 현재 상가 요거 잘 정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 3452 쓰시는 우리 시청자분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전리의 토지 매도 여부 요거 좀 궁금하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울산도 그래도 좀 제조업 기반의 도시다 보니까 그래도 좀 인구가 몰려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데 이 산전리 이쪽은 좀 많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쪽에 대해서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평가를 또 내려주실지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상담 중에 토지 상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게 같은 시골 땅 아니야 뭐 그런 소리도 들을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수요가 있는 건가 그거를 제가 보는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 안으로 들어가는 길 안쪽에 무언가 관광 개발 같은 게 일어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울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보이다시피 이렇게 공장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울산시가 이 실제 개발은 실제 울산시의 진짜 최고의 모습은 이렇게 울산광역시청 근처에 현대자동차 그리고 여기에 조선소가 아까 제가 칭찬했던 조선소가 있는데 문제는 이 바닷가가 벌써 꽉 차버려 가지고 그리고 100만의 광역시다 보니까 울산시 주변이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린벨트가 여기 이 녹색된 이 부분까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는 개발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쓸만한 땅은 벌써 꽉 차 있기 때문에 많은 개발들이 실제 이 울산 지금 보유하고 계신 울주군 쪽으로 많이 뻗어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울산시에서 이쪽 지역을 개발할 때 울산역 KTX 울산에서 KTX역 타려면은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갈 때는 서울산 IC 이쪽으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최근에 오히려 투자한 투자금 대비 소득을 더 많이 이득을 더 많이 벌어가신 쪽은 이 울산 울산 울주군 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시고 계신 곳뿐만 아니라 각 곳곳에 영남 알프스부터 시작해서 각종 관광객도 있고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토지 같은 경우는 길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맹지로 표시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 좀 그게 아쉽기는 하지만 저는 이거는 보유하셔도 문제가 없는 오히려 앞으로 가능성 주변에 보시면 바로 위쪽에 개발이 이렇게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곳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땅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매도하시기보다는 보유하시면서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전리 토지 매도 여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 요거는 지금 매도하시면 좀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개발이 점점 더 되어가고 있는 그 길목에 있는 토지다 보니까 보유를 추천하는 의견 나왔습니다. 이거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 8538 쓰시는 우리 시청자분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또 울산이네요. 울산광역시 양정동의 토지 향후 전망 궁금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좀 더 바다 쪽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이쪽이야말로 지금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는 정말 좀 인구가 많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감이 좀 듭니다. 자, 울산광역시 양정동의 토지 앞으로의 좀 전망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당장 좋은 게 아니라 부동산은 앞으로 좋아질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거를 이 토지를 질문 주신 분은 토지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산인데 경사가 절반은 완만하고 경사가 심한 부분이 절반이 있기 때문에
토지 면에서 그리고 옆에 보시면 길과 천이 이렇게 붙어 있는 산에서는 보기 드문 산을 사시고 투자하셨던 분 중에는 보기 드문 흠결이 없다시피 한 그런 토지기는 한데요. 자, 문제는 여기가 울산시라는 겁니다. 울산시가 더군다나 바로 앞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커다란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돈도 많이 나오고 인구도 몰리고 그러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광역시가 되면서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자, 지금 바로 앞에 있는데도 보유하고 계신 이 토지가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얘기했지만 울산시 이 시 근처에 있는 이쪽으로는 될 수 있으면은 자연을 보호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가 그린벨트이면서 공익용산지 보존산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발이 매우 어려운 그런 모습, 앞으로 발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울산에 그린벨트가 풀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국가가 보통 그린벨트 개발을 할 때는 어떤 일을 보이느냐.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 또 옆에 밑에 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렇게 숲 안에 새롭게 아파트 단지를 개발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 이렇게 개발되는 거를 딱 보게 되면은 이렇게 주거 지역으로 변경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제가 이쪽 지역을 보다가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하냐면은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국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들어가 보면은 이 주택이 있는 지역이 여전히 주거 지역이 아닌 녹지 지역 그린벨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지금은 이렇게 개발돼서 이렇게 지도에 먼저 표시되어 있지만 이 지역을 그린벨트로 수용해서 개발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린벨트를 싸게, 그린벨트 가격이 싸잖아요. 그래서 높은 가격의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서 이득을 내기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개발이 돼도 문제고 개발이 안 돼도 그런 개발이 되면 억울하고 개발이 안 돼도 이게 문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은 조금 아쉽겠지만 개발에 대한 그런 것은 좀 미뤄두시고요. 혹시 이거를 갈아타실 수 있으시면은 저는 갈아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서 정말 만나보고 싶지 않은 단어가 나왔습니다. 울산 북구 양정동 지금 토지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다라고 하셨던 시청자분이셨는데요. 개발 제한 구역이다 보니까 일단 뭐 지금 현재로서도 개발을 기대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상금을 크게 받기는 또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좀 최대한 빨리 갈아타는 전략 구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좀 전화를 주신다면 훨씬 더 상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매주 2차례 저희가 치러지고 있는데요. 목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전문가님께서 무료로 상담 또 세미나까지 진행해 주십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들 너무나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장 대체 어떻게 하면 나는 조금 더 투자 잘할 수 있을지, 현명한 투자 잘할 수 있을지 고민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랑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저희가 이쯤에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밤에도 또 눈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치지 않게 늘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희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